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우투 강의를 맡은 레드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조재훈입니다. 자, 제목은 슬기로운 시크릿 생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지금 위기의 상황, 이 상황에서 좀 더 슬기롭고 지혜롭게 사업을 했을 때 좀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BTS 많이 좋아하시죠? 이 귀여운 친구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훌륭한 청년들입니다. 이 BTS가, 근데 이 친구들이 참 멋있는 게 10년 전에 이 그룹을 결성했을 때는 작곡을 할 수 있는 친구가 2명밖에 없었고, 그리고 춤을 잘 추는 친구가 2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작곡을 할 수 있는 작사나 이런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2, 3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7명 전체가 마이클 잭슨처럼 춤을 춰요. 그리고 7명 전체가 작사, 작곡을 다 하는 친구들로 거듭나면서 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완벽하게 보여준 정말 어른들한테도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상당히 정말 아름다운 모습과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근데 진짜 이 친구들한테 배워야 될 거는 그거라는 거죠.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학력 경쟁 사회에서 이 친구들은 본인들의 재능을 위해 학교를 포기하고 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10년 가까이를 열심히 노력해서 전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멋있는 건 이 친구들이 팬들이 있잖아요. 팬들을 아미라고 하는데 그 아미는 이 친구들한테 느끼는 감정이 좀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가 연예인들을 바라봤었던 그 시각이랑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 팬덤, 그 아미들,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BTS가 5포 세대, 6포 세대, 심지어는 희망도 꿈도 없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들이 우리를 구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낭떠러지 몰려있는 우리들을 이들의 노래와 가사, 그 의미가 담긴 얘기로 우리들을 살렸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춤만 잘 추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럼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 그럼 이들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기성세대는 이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실업, 그리고 인공지능의 역습, 그리고 발전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일, 직업, 환경은 상상치도 못하는 순간 바뀌어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까지 터졌죠. 우리는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은 BTS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도 했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도저도 안 돼서 저는 보험회사에 들어갔고 10년 가까이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표정이 참 더러워요. 제가 봐도 더러운데 사장님들 얼마나 힘드시게 많이 놀리셨죠. 네. 근데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매출 하락, 그리고 위기의식, 그리고 노후가 불안해졌습니다. 제가 했었던 일이 노후 은퇴 설계였었죠. 근데 제 노후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서태지 아이들 환상 속의 그대라는 가사 알고 계십니까? 환상 속의 그 여자, 그 남자라고 알고 계셨죠? 그 환상 속의 그대라는 가사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세상은 너무도 빨리 돌아가고 있다. 시간은 그대를 위해 멈추어 기다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 머리 위를 뛰어다니고 있는데 당신은 방 안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하려 한다라고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태지가 썼던 그 가사는 시대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도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시크릿을 만나게 됐죠. 몰랐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고 관심 없었고 해야 될 이유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으나 우연찮게 알게 된 이 시크릿은 뭐 사업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리 사장님들이 알고 계신 합법적이고 선점이고 그리고 훌륭한 제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상까지도 훌륭한 이 멋진 이 제품. 근데 결국에는 이 도구가 돈이 될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시간이 지나 이제 제가 4년 6개월째 지금 사업 중인데 재테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테크라고 하면 재무 테크놀로지, 신조어 합성어죠. 그러면 부동산, 주식, 그리고 금융, 그리고 재테크 측면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시크릿과 비교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장님들 잘 알고 계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보건설이 건설을 했고 죄송합니다. 1979년도에 그때 분양가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42년이 흘렀죠. 42년이 흘렀는데 지금 매매가가 한 2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2천만 원 투자했으면은 지금 100배인가요? 네, 100배 수익이겠네요. 2억이 10배, 100배. 자, 그렇습니다. 40년을 투자했는데 100배 수익을 가져갔어요. 자, 주식으로 볼까요? 주식으로 보면 뭐 테슬라를 떠나 과거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할하기 전에는 초반에 뭐 5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분할하기 전에 뭐 한 300만 원 가까이 치솟았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도 30년 넘게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때 5만 원 넣건 10만 원 넣건 결국에는 그 수익률은 뭐 1000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100배라고 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크릿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종면 스폰서님, 제가 알기로 2014년도 등록일이 4월 4일이신가? 아무튼 그런데 맞죠? 네, 4월 4일. 우리 스폰서님은 6년 전에 시크릿을 알게 되셨고 그리고 지금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스폰서님께서 투자한 금액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0억 가까이를 버셨어요. 그럼 몇 배죠? 5,000배죠. 재테크 측면으로 따져서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근데 돌아보면 금융, 부동산, 주식 투자는 사실 기다려야만 합니다. 내 의지와 내 역량으로 키울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죠. 그러나 시크릿의 가치는 열정과 시간 투자만으로 충분히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더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가치가 있는 일을 우리 지인들, 우리 주변인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분들께 시크릿을 알려요. 내가 좋은 정보를 알게 됐어. 너와 진심 어리게 이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이걸로 우리 같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근데 친구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죠. 그들이 거절하거나, 그들이 좀 불편해졌을 때 충분히 왜 내가 이해했는데 왜 너는 이해 못하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200만 원만큼의 행동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알게 된 이 정보,
기가 막힌 비즈니스가 20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표현,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업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많은 지인에게, 친구에게 같이 여행 가고 싶고 같이 돈 벌고 싶은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알렸는데 나 때문에 제품은 구입해도 나 때문에 사업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몰랐던 사업, 내가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운 다음에 또 그 다음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결국에는 시스템이죠. 우리는 입사할 때 시험도 안 보고요. 면접도 안 보고 정해져 있는 월급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정보를 받다면 나의 성공을 내가 이끌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배우고 학습하고 느껴야 되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사람은 성공 못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1000%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SNS 그리고 유튜브 보고 듣고 경청하고, 그리고 메인데이, 코로나 이전이죠.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참석하고 컨벤션 참석하는 것을 주기적이고 정기적이고 반복하다 보면 그때는 참 어쩌면은 그래, 이곳에만 파트너 모시고 오면 성공할 수 있는 일이야, 괜찮은 일이야, 쉬운 일이야 라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또 우리는 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니까요. 지금 다이아 팩토리의 SNL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줌으로 우린 이 안에서 또 동기부여를 받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장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모일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줌 미팅과 또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고민해 봤더니 카톡인 것 같아요. 단톡방 활동, SNS 활동, 이 안에서 수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 발만 담그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그죠? 그래서 단톡방 안에는 참 많은 사업자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선 분명히 에티켓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로 응원하고 돕는 공동체 의식. 그리고 승급할 때 축하, 격려하는 문화. 이거는요, 내가 축하하지 않으면 내가 승급했을 때 또 축하를 받을 수도 없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사업 외적인 대화 및 자료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공지사항 숙지는 사선에게 빨리 전달해서 신속하게 업무가 처리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소리나는 이모티콘, 그리고 올바른 호칭 사용, 참여의식,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우린 내가 먼저 보여주면 나를 흉내내고 나를 복제해서 움직이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많이 나오시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린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모습 하나가 회사의 얼굴이고, 그리고 파트너의 모습이 곧 나의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각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니까 처음에 단톡방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글 하나 쓰는 거 되게 낯설어 하시고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랬는데 만약에 글 하나 쓰면 10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글만 쓸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어쩌면 내 성공을 위해서, 그래 내가 지금 글 하나 쓰는 게 나중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저축이라는 마음으로 정성 들여 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면 격려의 메시지, 칭찬의 메시지, 이런 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훈훈하게 단톡방이 운영될 수 있죠. 사진은요, 만약에 사진 한 장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면 100만 원 드린다 그러면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사업하면서 저는 몰랐는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크로징 사진이나 등록서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올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을 그러니까 스폰서 입장에서 파트너 사장님이 그걸 딱 올리는 걸 보면 뭉클하거든요. 찡하고. 왜냐면 저도 이제 골드 때, 플래티넘 때, 뭐 다이아몬드 때 열심히 다니면서 뭐 지금도 크로징 하지만 그 크로징 사진 하나를 찍기 위해서 수많은 거절도 당했을 거고 수많은 아픔도 있었을 텐데 결국엔 저렇게 멋지게 해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진은 참 소중한 사진이지 않을까 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도 현장에 나갈 때 늘 출동 사진을 이렇게 찍거든요. 또 오늘 어딜 갑니다. 어떻게 미팅합니다. 다이아몬드 때 제가 조금 전에 뭐 사진 한 장에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올해 열심히 해서 다이아몬드 돼야지. 그리고 이렇게 출동하면서 찍었던 사진이 60장 정도 되더라고요. 60장 정도. 근데 저한테 회사에서 돌려주는 소득은 그때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한 8천만 원 가까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찍었던 그 사진 하나는 100만 원 가치가 넘죠. 정말.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의 가치, 단톡방에 올리는 글 하나의 가치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다면은 좀 더 활기찬 단톡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사진 한 장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시크릿 사업에 대해서 확신한다면 그 생각이 행동을 만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그렇지만 스폰서님과의 뭐 안부 묻는 거, 뭐 우리가 수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상사, 부하 직원 개념이 아닌데 나의 사업을 도와주고 스폰서의 경험치가 또 내 재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님과의 소통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폰서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파트너 사이에 얘기를 나누게 될 거고 그리고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또 어떤 지역을 가게 되는지 수많은 얘기 속에서 사실 우리는 일거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거리를 창출해야 되거든요. 만들어야 되고 때문에 스폰서님과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소통을 할 때 테이프잖아요. 스폰서님은 테이프가 아닌데 그냥 붙여달라 그래. 내려달라 그러고 그거는 이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처음에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뭐 다이아 팩토리에 계신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시고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혹시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아직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이니까. 아무튼 스폰서는 우리에게 내 사업을 도와주는 훌륭한 경험자일 뿐이지 나에게 월급을 주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사업을 성장시키는 멋진 분들에게 늘 소통하시는 우리 사장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 하선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소통 너무 중요하죠. 어떤 내용, 어떤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장님들의 성장을 돕겠다면, 성장을 응원한다면, 진심으로 바란다면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선에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이신데요. 다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세요. 근데 다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제 전화번호 목록에 이렇게 저장해 놨습니다. 지금 김은주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레드 다이아몬드인데 크라운이 되기를 응원하면서 근데 이렇게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요. 전화가 올 때 블루 다이아몬드처럼 레드 다이아몬드처럼 그분들에게 좀 더 존중해 드릴 수 있고 좀 더 큰 사람으로서 제 마음속에 또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 주문이죠. 마치 지니처럼
우리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좀 더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근데 이게 저는 실버가 딱 되면은 그 실버 에이전트 사장님을 뒤에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저장해 놓거든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또 그 기운을 받아서 올바르게 또 성장하시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시크릿은 친구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크릿 회사와도 그리고 스폰서님과 그리고 파트너 이 사업을 통해 친구를 잃을 수 있다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참 시크릿을 통해 많은 인연을 만났고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흥분이 됩니다. 네, 성공은 기세를 가지고 기운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크릿이라는 강력한 도구, 멋진 도구를 알게 됐고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다면 나아가면 되거든요. 자신감 있게 기세 등등 멋지게 나가시다 보면 사실 인생을 살다 가면 몇 번 오지 않는 진짜 그 한 방이 있는데 사장님들 누군가는 시크릿을 통해 성공을 했고 또 누군가는 시크릿을 선택했지만 그 중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기는 충분히 시크릿을 통해 그 한 방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이 나아가시기 위해서 이 일요일 저녁에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진짜 응원하면서 마지막 오드리 헵번이 사망하기 전에 큰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의 좋은 면을 보아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다면 결코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며 걸어라. 항상 너의 발끝에 있는 손을 기억하라. 한 손은 내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스폰서와 파트너 사장님을 돕는 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